안녕하세요. 동기부여 수학 전문가 M3 수학학원 원장 정혜원입니다. 혹시 처음 이 영상을 접하는 어머니들 위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저번에 보내드렸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코로나19에 묻혀서 잘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어머니들이 꼭 아셔야 할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요즘 그나마 드문드문 나오는 교육 이슈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뉴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초중 어머니들을 위해서 4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또 모르시면 내 아이만 손해보는 학교의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되실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내 아이를 원하는,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의대를 비롯한 의치안, 그리고 스카이에 보낼 수 있는 수준, 즉 최상위 1%의 수준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학습 습관과 역량 강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아이들의 학습 습관과 역량 강화라는 이 부분이 실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은 그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는 동기부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분량도 많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실은 다음 영상에서 좀 차근차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내 아이가 최상위 1%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학습 습관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학부모가 지도해야 하고 어떤 교육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머니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들께서 정말 내 아이의 성공 스토리를 앞으로 만드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 어머니들께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들 중에 바로 이제 아이들을 지필고사 위주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들은 당연하게 지필고사도 잘 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학생부도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야 하고요. 누누이 강조드렸던 세특이나 면접 역량, 즉 세특이나 면접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전략적인 학생부도 만들어야 하고 세특이나 면접도 잘 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바로 아이들의 학습 습관 교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학습 습관 교정은 어머니들이 생각하듯이 단지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계획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켰고 시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썼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이걸 알고 계셔야 하냐면, 내 아이의 학원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떤 학원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 아이의 학원을 선택할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한 학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인가까지도 어머니들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소리는 예를 들면 영어를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 습관을 교정해 준다든지 학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영어에 대한 것들을 그럼 초중고를 같은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하시더라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비중으로 갈 것인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내가 수능을 목적으로 해서 수능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교육을 사시고요. 예를 들어 중학교의 그 내신을 목적으로 사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은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학교 내신에 A를 받는, 절대평가화 되기 때문에 A를 받는 비중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서 얘가 내신을 A를 받았다 해서 안 받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A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학교 내신의 AA를 계속 받았다 해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바로 어머니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교육을 내가 학원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수능 1등급을 목표로 가시다가
중학교 때는 영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언제 다시 한번 영어에 좀 집중해서 하시냐면 중3 2학기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서 그때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중요한 고등학교 내신을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주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을 교정해 주거나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줄 때 우린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과목, 그러니까 이 사교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자기주도하는 학습 시간을 얼마만큼을 부여하고 어떤 비중치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때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것들까지 어머니들께서 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성향이 좋아서 또는 엉덩이에 힘이 있어서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전략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것, 잘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효율성을 갖는 것은 아이들마다 공평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정말 정확히 인지하셔서 아이들에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어머니들도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두 가지 성향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한 교재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 학습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과 반면에 학원에서 무언가 다음 걸 해야 되는 것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의 양이 또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메인 교재 말고 부교재를 수행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학원에서 푸는 메인 교재 말고는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말고는 학원에서 가이드하거나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다른 교재는 스스로 전혀 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전혀 자기주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은 이 교재를 푼 다음에 다음 교재를 풀어야지라는 결정이 아니고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교재를 의미 없이 그냥 주세우거나 양적으로만 푼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주당으로 하는 학습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가고 스스로 그 안에서의 완성도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이들이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그 기간 안에 남들보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 레이스를 봤을 때도 학습 그 효율을 높일 수 없다면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습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 계획이라는 건 단지 아이들의 무슨 생활 계획이 아니고요. 교재를 예를 들어서 주교재와 부교재를 얘가 일주일 동안 어느 만큼의 양을 나갈 것인지 스스로 학원에서 가이드하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양들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받아본 경험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전략에서 밀립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닐 때 문제집을 한두 권 정도를 풀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이들 학원 다니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영어든 수학이든 만약에 숙제가 많은 학원에 좀 빡세다고 하는 소위 그런 학원들에 다녔을 경우에 아이들은 그냥 착한 아이들은 그걸 따박따박 그냥 숙제를 잘해 가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차치 잘못 생각하면 아이는 숙제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들어요. 이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막상 이번 사태처럼 학원에서 뭔가 숙제가 나가지 않고
무언가 가이드해주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일주일간의 어떤 분량이나 계획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교제, 부교제 이런 것들 난 이만큼을 해나가고 이만큼은 내가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이 능력, 바로 그것이 자기주도 능력이고, 이 자기주도 능력을 효율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학습습관 교정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한두 번만 운영을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RPM이나 센 뭐 이런 것들만 제대로 따라가서 3학년 1학기 끝나고 수상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끝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올바른 방식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문제량, 즉 다시 말하면 문제의 어떤 임계량도, 즉 일주일에 풀어야 될 문제 임계량, 예를 들어서 200문제면 200문제, 내가 일주일에 이 아이가 적어도 임계량을 이만큼은 넘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될 어떤 그 부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무슨 목적으로 선택하고 구체적인 선택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학학원의 경우 어머니들이 선택하실 때는 일단 아이들의 수학 임계량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임계량을 채우는 학원은 실은 동네 보습을 다니시든 과외를 하시든 그거는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임계량이 어느 정도, 그 임계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임계량 일주일에 몇 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문제 분량 이만큼을 채워지면 임계량을 채웠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임계량을 채웠다는 부분은 바로 최상위, 최고 득점, 최고 수준의 법수학, 뭐 A급 정도를 했다, 그럼 임계량을 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은 예를 들어서 RPM과 센과 뭐 정석을 했다, 그럼 임계량이 채워진 거겠죠. 자, 이 임계량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바로 이 임계량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셔야 될 그 다음 부분은 바로 뭐냐면 등급 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계량을 채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3등급 정도가 가능하신데, 이 3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오르고 1등급으로 어떻게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는 바로 임계량도 물론 채워드리지만 실은 이렇게 후자 쪽 아이들이 이제 임계량을 채운 아이들이 3등급이 나왔을 때 이 3등급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2등급으로 올리고 2등급을 어떻게 1등급으로 올릴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머니들 아이들의 학습 습관이나 아이들의 역량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시켜 드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카이나 위치안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저희 같은 학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자, 사실 어머니들이 실은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끼리 관리하시면 조금 힘드시고요. 또 일반 과외 선생님이나 뭐 대학교 아르바이트생들, 과외 선생님들이나 비전문가들, 교육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실은 잡아주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전문적인, 즉 티칭,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주고 임계량을 채우고 일주일간의 아이의 임계량, 그리고 아이는 얼마만큼을 풀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 국영수 과중에 아이가 이 시기에 어떤 부분에 어느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짜주는 것이 바로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교과부터 비교과까지를 모두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숙제도 잘하고 엄마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둘은 어떤 학생이죠? 네, 둘 다 좋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둘 중에 아까 말한 엄마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과제도 열심히 했던 이 학생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소위 말하는 경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시키는 건 잘합니다. 하라는 거 잘하는데요. 단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실제 입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첫 번째 맞닥뜨리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고등학교 등급표를 처음 받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등급표를 받아보고는 느낍니다. 아, 갈 길이 생각보다 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는 아, 내가 저기를 가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아이들을 시작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은 공부할 의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의욕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습관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습관이 잡혀 있는 친구들을 뒤집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됐습니다. 실은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 특히 자수성가하신 아버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땐 학원 하나를 다니지 않고도 중학교 때 펀펀 놀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해서 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교육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예, 절대 지금은 그렇게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전국의 10%는요 중학교 때 제대로 된 주력 과목을 만들고 제대로 된 특장점을 만들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전문가에게 가이드를 받아서 만들어진 그 습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역전시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과 그런 효율성과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자, 왜 보여드리냐면요. 실제 교육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냐면요. 서울대 간 친구들, 특히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 간 친구들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그것도 이제 정시가 아닌 수시로 간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따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졸업생들 중에 스카이나 의치안을 갔던 학생들 중에 수시로 갔던 학생들의 이런 학생 기록부를 분석해서 이걸 거꾸로 아이들에게 인터뷰까지 따서 도대체 이 아이들 거꾸로 되짚었을 때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역량 강화를 해서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서 대학을 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니들 지금 초중 어머니들일수록 이런 건 나하고 먼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아이들 가이드를 받으셔서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목들을 이 시기에는 중점을 두고 해야 하고 또 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또 중학교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3학년 때는 어떤 과목들을 또 그 비중을 달리해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명확하게 어떤 교육 목표나 생각들이 있으셔야 아이들의 나중에 제대로 된 학습 습관과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애들에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전문가들인 거고요.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컨설팅들을 어머니들께 해드리고자 어머니들이 정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은 컨설팅을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은 20분만 모시고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예약하신 분이 거의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지금 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안 해드릴 수도 없어서 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 좀 알고 싶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 중학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해줄지 또 애들의 학습 습관과 그리고 아이들의 역량 강화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M스토리 수학학원에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거고요.
실은 얼마 전에 또 발표를 보니까 4월 6일 날 계약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계약을 하더라도 사이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온라인 계약.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아마 온라인 계약이 되면 또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집에서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없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의 경우는 또는 어머니들이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아이들 가이드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와드리고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지도에 나가서 가이드를 해서 내 아이들의 학습 습관과 역량 강화를 해야 될지를 전문가인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요.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시는 이 중요한 이 황금 같은 골든타임에 제대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들과 함께 지금 저번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말 묻혀버린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들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자 오늘 동영상에서는 그럼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머니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 습관이나 학습의 역량,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역량 강화나 학습 습관은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게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안 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기부여적인 즉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잡아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머니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어머니들과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도 빨리 조만간에 어머니들께 설명해드리고 더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